황금거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he 7 Highly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오늘은 23번째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습관 1, 주도적이 되라의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는 주도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주도성, 프로액티비티죠. 프로액티비티는 단순히 솔선해서 사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선수범해서 사는 것이 이상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 스스로의 삶에 책임을 진다는 뜻이라고 한답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것은 솔선수범,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을 넘어서는 깊은 어떤 존재적 가치에 관한 성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하는 의사결정의 결과이지 결코 우리를 둘러싼 여건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강제하거나 억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결국 선택하는 것은 내가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도적인 사람들은 감정보다는 가치를 우위에 놓는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감정은 정말 매일 아침 출렁거리죠. 그런데 이런 감정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과 행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감정의 힘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괴롭히고 있는 것도 아마 여러분은 어떤 사건 그 자체로 보다는 그 사건 자체에 대한 나의 감정, 그 감정 때문에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일을 결정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이 사실이 습관 1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선택을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본 원칙, 이것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습관 1은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등장한 책임감, 책임성, 우리 이것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responsibility라고 할 수 있겠죠. 이 responsibility는 어떤 합성어인데요. response와 ability의 합성어입니다. responsibility. 무슨 이야기냐면 반응을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도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핑계를 대지 않는 것이죠. responsibility 할 수 있는 것이죠. 반응을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선택을 지배하거나 휘둘리지 않는, 의존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줄 안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핑계를 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치를 중심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의식적인 선택들을 이어가는으로써 기분에 휘둘리거나 좌우되지 않는 특징을 갖습니다. 자, 이런 스티븐 코비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주도적이라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는 최후의 자유의 공간, 즉 선택의 공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주위의 여건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좌우된다면 실제로 이런 본질적으로 이런 주도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이긴 하지만 주위 여건이라든가 누군가의 불친절 또 누군가의 어떤 그 무관심 이런 것들도 사실은 주위의 여건이죠. 따라서 우리가 좌우된다라면 그 이유는 우리가 선택한 의식적인 결정이나 태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게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그 좌우되기로 우리의 권한을 양도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빚는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도적인데 우리가 주도적인 주도권을 그에게 또는 상황에게, 조건에게 양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 주변의 조건과 상황에 또 누군가에게 주도권을 양도한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스티븐 코비는 여기서 주도적인, 적극적인 사람의 대응적인 개념으로 반사적이다, 대응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응적인 사람, 반사적인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요. 똑같은 개념인데요. 대응적인 사람은 주변 조건에 영향을 종종 받고 또 한편으로는 종종 지배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도적인 사람들은
대응적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선택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가치관에 기반해서. 그래서 스스로의 내면의 날씨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면의 날씨라는 은유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응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날씨에 지배되고 주도적인 사람들은 내면의 날씨를 자기 스스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히 설득력 있는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사회적 날씨가 뭘까요? 양극화 또는 팬데믹 또는 뉴노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정말 정신없는 그런 사회적 날씨죠. 거칠고 험난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버블 또는 또 부동산 투기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정말 거친 날씨, 정말 우중충한 날씨를 제공하고 있죠. 그럴 때 대응적인 사람들은 그 날씨의 영향을 곧바로 받아서 자기 삶의 주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데, 주도적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의 내면의 날씨를 열정적이고 기대감에 차고 설레이면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선택들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사람들은 가치를 충동보다 더 높은 수준에다가 올려놓고 지혜로운 선택들을 이어가고요. 대응적인 사람들은 기본 분위기, 조건, 그리고 주변 여건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주도적인 사람들은 심사숙고하고 선택을 하고 또 가치관에 따른 선택을 하고 그 가치관에 따른 선택들을 내면화해서 행동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노 루즈벨트의 이야기를 스티븐 코비는 여기에서 한마디 저희들에게 소개하는데요. 아무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에게 고통을 주지 못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에게 고통을 주지 못한다. 이 말이 정말 진리죠. 그러나 이 말이 결코 우리 삶에서 쉽지 않다는 것을 저 역시 인정을 합니다. 어느 날은 정말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고 버거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제 모습을 저도 종종 발견하거든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내 자신이 주도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그런 불편함보다는 제 내면에 제가 원하는 의미와 비전을 다시 떠올리고 그런 소중한 가치를 중심으로 제 삶과 행동을 이벤트를 결정해 나가는 곳에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발을 하면 할수록 다시 짧아지고 곧바로 되돌아올 수 있음에 저는 제 자신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제 삶도 역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휘둘릴 수 있고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선택으로 다시 되돌아오는데 그 시간이 짧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저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 책에서 이런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주변에 캐롤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말기암 환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기암 환자를 코비의 아내인 샌드라가 보살펴고 있었고 봉사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분이 이 자서전을 쓰는 과정을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말기암 환자로서 4년 동안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동안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캐롤은 정말 꿋꿋한 의지로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삶이 주는 의미, 삶이 주는 교훈들을 자서전으로 남겨서 아이들의 미래와 손자들의 미래에 공헌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않았고 꿋꿋하게 인간적인 존엄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명료한 의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남기고 싶어서 진통제를 가급적이면 맞지 않고 견뎌내면서
헌신적으로 마지막 삶을 불태우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여기에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죽음을 맞닥뜨릴 수도 있고 또 원치 않게 사업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 삶에는 사회적 날씨가 궂은 날씨들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우리는 그런 상황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주도성을 발휘하고 선택권을 이어갈 수 있는 본질적으로 주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거위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랑하고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학이었습니다.